3교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X집합은 이제 세 점 집합이 주어져 있고, 이제 타원, 타워2가 이제 박스 안에 있는 가나다 조건을 이제 만족하는 것들을 뭐 예로 좀 써라 라는 지금 문제 상황인데, 우선 가번을 보시면 타원이나 타워2의 이제 원소를 4개다라고 했고, 그리고 공집합과 전체 집합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2개의 원소를 더 쓰면서 하나는 뭐 연결이 되게, 뭐 다른 하나는 이제 비연결이 되게, 그렇게 이제 위상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우선 비연결부터 쓰실 때 뭐 여기 풀이에 있는 타우트 같은 거를 좀 보시면, 이제 뭐 원소가 4개니까 이제 공집합 전체 집합 말고 이제 다른 부분 집합 2개를 더 쓸 건데, 그 2개를 쓰실 때 여기 예시 답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둘의 이제 교집합은 없으면서 이 둘의 합집합이 x가 되는 뭐 그런 형태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나는 건 없으면서 뭐 이 2개의 부분 집합을 합해서 x가 되도록 써주시면 이 2개가 뭐 자연스럽게 개폐 집합이 되는 상황이고, 뭐 자연스럽게 이제 비연결이 되는 상황이 되죠. 뭐 그렇다면 이제 연결이 되는 경우는 지금 타우투 같이 뭐 이런 형태의 계집합 말고, 역시 예시 답안에 있는 뭐 이런 집합을 보시면 이게 개폐 집합이 아닌 것들이 확인이 되고, 그 개폐 집합이 이제 전체하고 공집합밖에 없는 그런 위상이 지금 타원 이상이고, 타원은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 공간이 되죠. 예, 그래서 이거 비연결이 되도록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예시 답안처럼 뭐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교집합은 없고 합해서 x가 되도록 뭐 그렇게 써주시면 이제 비연결 공간이고, 또 비연결이 안 되는 공간을 써주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이번엔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3교시 6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행렬 A가 이제 주어져 있고, 뭐 A에 대해서 이제 대각화를 시켜라 라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질문이고, 이제 대각화한 상황을 이용해서 뭐 AN 제곱의 뭐 특정한 위치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라 라는 지금 문제 상황이. 그래서 우선 이제 대각화를 해야 되니까 고유치나 이제 고유 벡터를 찾아오시면 되고, 그냥 예시 답안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 A에 대해서 이제 고유당시 구하시고, 이제 고유치 구하시면 1하고 2하고 3이라는 고유치를 이제 구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대각화를 시킬 때 이제 뭐 주대각선에다가 이제 고유치 이제 1, 2, 3을 이제 크기 관계를 문제 조건에 맞도록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각 고유치에 대한 고유 벡터를 뭐 1에 대한 고유 벡터, 2에 대한 고유 벡터, 이제 3에 대한 고유 벡터를 다 구해서 뭐 각각 이제 1열과 2열과 3열에 써서 이제 필요한 행렬을 택하시면 이 P하고 D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대각화 상황을 완성할 수가 있게 되죠. 이제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이제 A를 n제곱 했을 때 이제 특정한 위치, 뭐 2행 3열 위치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라 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뭐 이제 대각화를 해놓은 상황 그대로 이용을 해서 A를 n제곱 시킨 행렬은 그대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될 테고, 그래서 이 행렬에 대해서 이제 2행하고 3열 성분을 찾을 건데, 그냥 요 P라는 행렬에 2행하고 여기 뒤에 2개 곱한 행렬에 이제 3열을 찾아와서 둘을 연산시키는 걸로 이제 답안을 좀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P의 2행은 뭐 그대로 이제 P를 구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뭐 110 그대로 이제 P의 2행을 쓰시면 되고, 이제 뒤에 곱한 행렬에 이제 3열을 찾을 건데, 그 3열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앞에 행렬 그대로 다 쓰고 이제 뒤에 있는 행렬에다가 이제 3열을 찾아오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미 또 P를 구해놨기 때문에 뭐 P의 역행렬 뭐 3열이 어떻게 되는지 다 확인해 오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P의 역행렬의 3열 그리고 뒤에 n제곱 행렬을 연산시켜서 이제 3열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찾은 이제 P의 2행하고 이제 뒤에 행렬에 대한 3열을 그대로 찾아와서 둘을 연산시키고 나면 이제 원하는 A n제곱에 대해서 2행 3열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씩 더 보시면 뭐 대각한 작업을 이용해서 뭐 A n제곱을 뭐 D n제곱이 들어간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표현하실 수 있고, 지금 뭐 2행 3열의 위치를 이제 답을 하기 위해서 앞에 행렬에 대해서 2행이 어떻게 되는지, 뒤에 있는 행렬에 대해서 3열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와서 이제 답을 하는 상황이 왔고, 이제 뒤에 행렬이 또 곱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두 개 행렬이 또 곱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3열을 확인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행렬 그대로 다 쓰고 뒤에 행렬의 3열 위치를 찾아오시면 된다. 뭐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어요. 예, 6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교시 7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3교시 7번은 이제 F라는 함수가 이제 정의역과 이제 공역이 이제 영역배 구간으로 주어져 있고,
연속함수다라는 조건이 있고 이제 개구간 영역에서는 미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f에 대해서 뭔가 평균값 정리를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영일계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이제 1이 되지 않는다. 이런 조건까지가 이제 주어지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보여야 되는 상황은 이제 고정점이 유일하게 하나 존재하는 걸 확인해라 라는 게 지금 문제의 상황이. 그래서 저희는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또 유일하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역시 이제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gx라는 함수를 이제 fx 빼기 x 이렇게 두고 나서 이제 g가 이제 0으로 대응하는 그런 원소를 하나 찾아오시면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중간값 정리를 이제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g에다가 0을 넣을 때하고 뭐 g에다가 1을 넣을 때를 그대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뭐 g에다가 0을 넣게 되면 f0 빼기 0이니까 그대로 이제 f0이 되는 상황이고 제가 f에 대해서 지금 공역이 이제 0을 빼구간으로 나와 있어서 어차피 이 값이 0과 1 사이 있게 되 그리고 역시 1을 넣어 보시면 f1 빼기 1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 f1도 또 0하고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1을 빼게 되면 또 g1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 G0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고 G1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그때 0보다 크거나 같은 값과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니까 곱한 결과는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값 정리에 의해서 이제 고정점을 갖는다. 예,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일성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더 마저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A도 고정점이고 이제 B도 고정점인데 만약에 다른 A, B였다 라고 이제 가정을 두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평값 정리를 자연스럽게 이제 쓰실 수가 있고 평값 정리를 쓰게 되면 이제 적당한 C가 존재해서 이 등호성을 만족하게 되는 적당한 C가 이제 A하고 B 사이에 적당히 존재한다 라는 성향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정확하게 C의 미분계수가 1이 되는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까 문제 가정에 있었던 이제 개구간 0일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미분계수가 1이 아니다라는 가정하고 f'C가 1이 되는 그런 C가 있다라는 건 바로 이제 모순이고 역시 이제 A도 그렇고 B도 고정점이다라고 두면 이제 모순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유일성에 대해서도 바로 확인하신 상황이 돼요. 7번 문제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3교시 8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3교시 8번은 위에 이제 참고에 있는 부분을 좀 먼저 확인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참고에 있는 내용은 이제 pz가 뭐 n자 다항식이었을 때 pz분의 이제 p'z 물론 미분해서 그대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시면 여기 인수로 나와 있는 각각 1차식 분의 1 그런 게 이제 더해지는 형태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뭐 z 빼기 z1 분의 1, 뭐 z 빼기 z2 분의 1, 뭐 이렇게 n개가 쭉 더해지는 z 빼기 zn 분의 1. 그래서 다항식인 경우는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식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지금 밑에 이제 8번 문제에서 이제 적분식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f분의 f'에다가 뭐 어떤 z세제곱이 곱해져 있는데 이 문제에 있는 f도 지금 6차 다항식이어서 뭐 위에 참고처럼 뭐 6차식이니까 이제 사실 근을 구해 보시면 서로 다른 근 6개가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결국은 뭐 그 1차식 분의 1이 6개 더해져 있는 그런 꼴이 f분의 f'이다 라고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여기 z의 세제곱하고 F와 프라임하고 F가 이제 나눠지는 식 같은 경우는 이제 1차식 분의 1이 6개가 더해진 다음에 뭐 Z의 세제곱을 곱했다라고 보시는 거랑 같고 그래서 분자에 Z 세제곱이 써져 있고 역시 근을 만약에 Z1부터 Z6이라고 쓰게 되면 이제 Z의 세제곱이 분자에 써지고 뭐 근들 6개 뭐 Z1부터 Z6인 근에 대해서 뭐 그런 분모들의 1차식들이 쑥 써져 있는 게 6개 더해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C에 대해 선적분 값을 또 구하는 거니까 이 6개를 따로따로 선적분 값 구해서 결국 더하시는 거랑 같고 결국은 이 분모 쪽에서 이제 Z1부터 Z6까지가 뭐 C 만약에 외부 쪽에 있는 값이라면 뭐 선적분이 당연히 0이 되기 때문에 이제 6개의 근 중에서 뭐 C 내부에는 누가 있고 뭐 C 외부에는 누가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시면서 최종 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C 같은 경우는
이제 중심은 2분의 1, 0이고 반지름이 1이다.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뭐 F에 있는 근 6개가 C 내부에 누가 있고 C 외부에 누가 있다. 뭐 이런 걸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뭐 확인을 좀 해두면 이제 반지름이 1인 원주선상에 이제 F에 6개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 6개를 뭐 주황색 점으로 잠깐 표시를 해두면 이 6개 중에 하나는 이제 3분의 파이를 평각으로 갖는, 그래서 6개 중에 하나는 이제 평각이 3분의 파이인 그런 형태의 복소수고, 나머지 애들은 요 지금 찍은 주황색 점을 뭐 60도씩 다 회전을 시켜 보시면 돼. 그래서 60도 회전하고 또 60도 회전하고 또 60도 회전하고 또 60도 회전하고 이제 60도를 회전하면 지금 약간 굵게 표시되어 있는 이 주황색 점 6개가 F의 6개다. 이렇게 확인을 한 상황이고, 저희는 이제 C 내부에 이 6개 중에 누구는 있고 C 외부에 6개 중에 누가 있는 걸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C를 잠깐 뭐 빨간 선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제 C가 중심이 이제 여기 2분의 1, 0이 이제 중심인 상황이고, 반지름이 지금 1인데 지금 여기 Y축 왼쪽에 있는 점 3개는 당연히 C 외부에 있는 게 분명하고, 뭐 여기 1이라는 점도 C 내부에 있는 게 이제 분명하고, 사실 여기 60도 평각에 있는 복소수가 지금 뭐 C 내부냐 외부냐 거기만 조금 더 정확하게 보시면 될 텐데, 여기 지금 세로 그리는 빨간 선분이 정확하게 2분의 루트 3이고, 2분의 루트 3은 뭐 분자에 있는 루트 3이 이제 1.73 정도의 값이니까 당연히 이제 2보다 작은 게 분자에 써져 있으니까 2분의 루트 3은 1보다 작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반지름이 1인 원을 결국 그리게 되면 그 C를 지금 빨간 선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C 내부에 들어가는 게 정확하게 3개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새로 표시하고 있는 이 세 점이 C 내부에 있는 F의 해다라는 걸 확인한 거고, 이 세 점에 대해서만 이제 적분값을 정확하게 이제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60도 평각의 복소수를 만약에 알파라고 이름을 둔다면 여기 사사분면 쪽에 있는 요 해는 알파의 5승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랑 알파의 5승이랑 뭐 1이랑 이렇게 세 개의 해가 C 내부에 있다라는 걸 확인한 거가 돼요. 그래서 뭐 바로 이제 예시 답안을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역시 뭐 60도 평각의 요 복소수를 이제 알파라고 이름을 뒀을 때 방금 확인한 결과 그대로 이제 C 내부 쪽에 있는 F의 해, 이제 F의 총 6개 중에서 C 내부 쪽에 들어가 있는 해가 1하고 알파하고 알파의 5승. 그래서 아까 이제 1사분면 쪽하고 이제 4사분면 쪽에 있던 그런 상황들 3개 이렇게 찾아오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은 F분의 F 프라임에다가 이제 Z의 세제곱을 이제 C를 선적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내부에 있는 근들에 대해서만 확인해 주시면 되죠. 1하고 알파하고 이제 알파 5승에 대해서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 물론 다 단순근이기 때문에 결국은 근들을 결국 Z 세제곱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유수값이 되겠죠. 그래서 Z의 세제곱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물론 유수값, 뭐 알파를 대입했을 때 유수값, 역시 알파의 5제곱을 세제곱식에다가 넣었으면 물론 15제곱, 이게 이제 유수값이 되는 상황이고, 물론 알파는 6승하면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15승 한 거는 12승까지 했을 때 물론 1이고, 이제 세제곱하고 물론 같고, 알파의 세제곱은 물론 마이너스 1이, 그래서 여기는 15승도 마이너스 1이고 물론 알파의 세제곱도 이제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최종 답은 이제 마이너스 2파이 i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결국 이 문제는 F의 6개를 찾으시고 6개 중에서 C 내부에 누가 있는지, 그래서 뭐 알파랑 알파의 5제곱이랑 1이랑 이렇게 해 3개는 C 내부에 있다 이런 걸 확인해 주시는 게 이번 8번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8번 문제는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3교시 9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xi들은 이제 균등 분포를 따른다라는 조건이 있고, 이제 y는 이 xi들에 대해서 이제 중앙값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줬고, 이제 질문은 y의 이제 누적 분포 함수 구하는 거랑 y의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라라는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누적 분포 함수를 이제 큰 G라는 이름으로 확률 밀도 함수를 이제 작은 G라는 이름으로 쓰고 이제 큰 G를 이제 구하는 상황을 해보면 이제 물론 이제 Y는 이제 0과 1 사이에 대해서 이제 Y가 이제 작은 Y보다 이제 작거나 같은 이 확률을 이제 구하겠다라고 해보면 여기 xi들 중에서 이제 두 개 이상이 y보다 이제 작거나 같게 되는 상황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뭐 x1, x2가 y보다 작거나 뭐 x1, x3 혹은 x2, x3가 y보다 작거나 같은 이 상황들을 이제 확인해 주시면 이제 주황값이 y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 되는데 사실 이제 중복되는 경우들을 다시 빼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두 개가 이제 중복되는 경우는 사실상 세 변수가 다 y보다 이제 작거나 같은 상황이 될 텐데 그 부분을 잠깐 네모라고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뭐 네모다라고 잠깐 부르게 되면 뭐 여기 두 개가 이제 중복되는 경우에 대해서 네모를 한번 빼야 되고 여기 두 개가 또 중복되는 경우에 대해서 또 네모를 한번 빼야 되고 또 이 둘이 중복되는 경우도 사실상 네모에서 네모를 또 한번 빼야 돼. 그리고 또 세 개가 다 중복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 번 더 더해줘야 되는데 또 세 개가 다 중복되는 경우는 또 네모가 돼. 그래서 결국 네모는 이제 세 번 빼지고 이제 한 번을 또 더해지기 때문에 네모를 이제 두 번 빼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이제 세 변수가 다 y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이제 두 배에서 빼주시면 이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이제 큰 G가 구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리고 물론 이제 xi들이 다 이제 균등분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x1이 이제 y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시면 물론 y고 x2가 이제 y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도 역시 y여서 이제 x1, x2가 둘 다 y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물론 y제곱이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x1, x3가 y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y제곱, 뭐 x2, x3가 y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y제곱, 그래서 y제곱의 3배. 그리고 물론 x1, x2, x3가 셋 다 y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y의 세제곱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2배 해서 결국 빼주시면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큰 G를 이렇게 구했으니까 뭐 큰 G를 미분해서 이제 작은 G를 이제 구하시면 되고 이제 물론 미분하시면 이렇게 식이 나오게 돼요. 그냥 한 번만 더 보시면 이제 중앙값이 y보다 이제 작거나 같은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개 이상이 이제 y보다 이제 작은 쪽에 있는 상황이 오면 될 텐데 이제 중복되는 경우들은 이제 빼줘야 되니까 사실 중복되는 경우들이 두 개씩 중복하는 경우들도 이제 세 개가 다 y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세 개가 중복되는 경우도 뭐 셋 다 y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돼서 두 개씩 중복되는 경우들을 이렇게 빼고 세 개가 중복되는 경우들을 더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두 번 빼시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돼요. 9번은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3교시 10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3교시 10번은 이제 R3 공간에 이제 감마라는 곡선이 이제 제시되어 있고 얘를 Z쪽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회전을 시켰을 때를 이제 M이다라는 이름으로 지금 주었고 이 M의 가우스 공률은 이제 K라고 했고 Z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뒀을 때에 대해서를 이제 S라는 영역으로 이름을 줬고 그 S라는 영역에서 이제 가우스 공률 이제 적분한 값을 지금 구하여라 라는 지금 문제 상황이에요. 우선은 지금 감마의 그 X좌표가 지금 0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YZ의 관계식을 그냥 YZ 평면 상황에서 잠깐만 기형을 확인을 좀 해두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잠깐 이 부분을 Y축, 이 부분을 잠깐 Z축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식을 좀 구해보시면 물론 여기 미분을 좀 해보고 기형을 확인을 해보시면 미분하시면 이렇게 되고 물론 이제 4u를 묶고 나면 u제곱 빼기 1이 되고 물론 6 빼기 1하고 u 더하기 1로 자연스럽게 이제 분해가 돼서 이제 0하고 1하고 이제 마이너스 1에서 이제 미분계수가 0이다 라는 상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기형들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0에서는 이제 5라는 값이 되고 1이나 마이너스 1에서는 4라는 값이 돼요. 그래서 기형이 이제 파란색으로 그려보시면 이런 기형이 지금 YZ 평면에서 여기 YZ 잡혀 있는 곡선에 대한 식이다 라고 이제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
일단 뭐 예시사반에서도 인제 말로 그렇게 인제 쓰고 있지만 인제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보실 부분이 여기 요 극소점들 극소값들을 주는 요 값들에서 물론 이제 접선 방향이 이렇게 Z축하고 평행한 방향의 접선 방향이 생겨요. 이렇게 Z축하고 평행한 방향의 접선 방향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에 지금 그려진 파란 곡선을 이제 Z축을 중심으로 인제 회전을 시켰을 때 Z가 1 이라는 평면하고의 교선이나 Z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평면하고의 교선은 자연스럽게 인제 1이 되는데 그 원에 있는 각각의 점에서 인제 U 방향하고 B 방향을 인제 잠깐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이제 B 방향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원 자체가 당연히 어떤 평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 평면이 예를 들어서 Z가 -1이라는 이제 평면하고 생기는 교선은 약간 연두색으로 지금 칠해지고 있는 그런 원을 포함하는 평면이 될 테고 당연히 이 원하고 이 원이 있는 평면하고 인제 수직한 방향이 인제 B 방향이 될 거죠. 그래서 그건 인제 B 방향은 만약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보게 되면 B 방향이 인제 Z축하고 인제 평행한 방향인 B 방향이 되죠. 그래서 여기 원주선상에 있는 점 어디에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이 원선 자체가 평면에 인제 들어가 있고 그 평면하고 인제 수직한 방향이 결국 B 방향이 될 테고 이 평면 자체가 Z축하고 수직한 방향에 있기 때문에 B 방향은 Z축하고 평행한 방향인 이제 B 방향이 자연스럽게 돼요. 그다음에 인제 U 방향을 인제 확인해 보시면 결국은 아까도 인제 말씀드렸지만 이런 점에서는 접선 방향이 인제 Z축하고 평행하기 때문에 그 U 방향은 보라색으로 나타내 보면 이런 U 방향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원에 있는 각각의 점마다 이제 B 방향과 U 방향의 관계가 이제 수직한 관계가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물론 대적한 값이 0이 되고 이 각각의 점에 대해서 이제 측지 공률이 0이다. 뭐 그런 상황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Z가 -1이라는 부분하고 M하고 만나는 원에 있는 각각의 점이나 뭐 Z가 1이라는 평면하고 M하고 만나는 각각의 원이나 뭐 상황을 좀 똑같이 보시면 돼요. 뭐 B 방향과 U 방향이 서로 수직한 관계가 되고 측지 공률이 0이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풀이 과정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제 바로 그 직관적인 생각들을 좀 머릿속으로 인제 떠올리시면서 인제 예시 답안을 인제 보시면 돼요. 뭐 Z가 1이라는 평면이나 Z가 마이너스라는 평면이나 인제 M쪽하고 인제 교선은 다 인제 원인데 뭐 그 원을 지금 알파1, 알파2라고 썼는데 이 원에 대해서 뭐 반지름은 아까 인제 값을 확인해 보시면 반지름은 4 예요. 어쨌든 반지름이 4인 원인데 어차피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밑에 인제 여기 가우스 분해 정리를 인제 쓰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다가 인제 외곽의 합도 인제 더해져야 되고 이 사실 우변 쪽에는 2파이 곱하기 인제 오일러 지표값이 와야 되는데 뭐 잠깐 다시 앞에 그림을 잠깐 다시 보고 오시면 인제 여기 Z가 1과 -1 사이라는 이제 제한 범위가 있으니까 S라는 상황은 여기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지금 S라는 상황으로 인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경계 부분은 여기 원이에요. 잠깐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 보시면 요 이 노란 원이 S의 물론 경계예요. 그래서 이 원들이 아까 알파1하고 알파2라고 이름을 예시 답안에서 적었던 그런 원들이고 이 S의 물론 경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예시 답안 쪽으로 인제 와서 인제 확인해 보시면 아까 노란색으로 그렸던 그 알파1, 알파2가 인제 1이고 인제 외곽의 합은 0이에요. 그래서 외곽의 합에 지금 더해지는 부분은 인제 0이니까 인제 쓰지 않았고 그다음에 또 S에 대해서 오일러 지표도 인제 0이어서 우변도 물론 인제 0이에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요 값이 요 알파1에 대해서 인제 측지공률을 적분하고 알파2에 측지공률 적분한 값을 구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아까 직관적으로 쭉 설명을 드렸지만 인제 B 방향하고 U 방향이 서로 수직해요. 그 알파1에 있는 점들이나 알파2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각각 B 방향과 U 방향이 다 수직하게 되고 그래서 측지공률이 0이고 인제 적분한 것도 0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을 직관적으로 인제 이해를 하시는 게 이 문제 상황에서 인제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점에서 측지공률도 0이고 이제 적분시킨 것도 0이다. 이 부분이 0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적분값도 0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직관적인 부분, 여기 B방향하고 U방향이 서로 수직하다라는 상황을 직관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예시 답안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10번 문제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3교시 이제 마지막 문제 11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유리수 위에 있는 오차당식이 지금 주어져 있고 이 오차당식에 대한 분해체를 지금 K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질문은 뭐 여기 10제곱근 5를 K가 갖고 있는 거다. 이걸 확인하는 게 지금 첫 번째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x의 5승인 지금 마이너스 5가 되는 그런 해 5개를 좀 먼저 확인을 해 보시면 물론 이제 반지름은 5제곱근호 5를 반지름으로 갖고 있는 원주 선상에 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승에서 지금 마이너스 1이 되는 뭐 평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5분의 파이를 평각으로 갖고 있는 그런 형태의 지금 해가 하나 나오는데 그 해를 잠깐 여기 파란 점으로 잠깐 찍어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를 계속 이제 72도씩 회전시키면 이제 5개가 다 나오고 그래서 72도를 회전하고 또 72도를 회전하고 또 72도를 회전하고 또 72도를 회전하면 뭐 지금 찍은 요 파란 점 5개가 이제 문제에서 제시됐던 오차식의 5개가 되는데 이 5개 중에서 지금 아무거나 하나를 좀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예시 답안에서는 여기 5분의 파이 평각에 있는 요 복소수를 이제 베타라는 이름으로 지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5개 파란 점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베타라고 이제 가지고 오시면 되고 그래서 첫째 줄에 베타를 이제 5분의 파이를 평각으로 갖고 있는 거 그래서 해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원시 5제곱근을 지금 W라고 이제 갖고 왔어요. 결국 이렇게 가지고 오면 결국 여기 원시 5제곱근의 0승부터 4승까지 이 5개를 베타에다가 곱하면 이제 문제에서 제시됐던 오차식의 5개를 다 찾은 상황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분해체는 이제 이 베타라는 해 하나하고 원시 5제곱근이라는 W 2개를 첨가하면 이제 분해체가 된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아까 첫 번째 질문이 10제곱근 5를 지금 K가 갖고 있다. 이걸 확인하는 게 지금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지금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확인해둔 베타나 이제 이 원시 5제곱근은 이미 K가 갖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루트호가 또 있다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루트호를 이용해서 이제 10제곱근 5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확인을 하는 방법을 적어 드렸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루트호를 이제 K가 갖고 있다. 이제 그 부분부터 이제 먼저 확인을 해 보시면 일단 원시 5제곱근은 이제 5승에서 1이 되는 값이고 물론 요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만족하는 녀석이 될 텐데 물론 1차식을 하나 빼고 이제 4차식으로 이제 분해가 되는데 물론 이제 원시 5제곱근이 물론 1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4차식에서 이제 0이 당연히 나오는 상황이 그래서 원시 5제곱근은 요 4승, 3승, 2승, 1승 뭐 1까지 더하면 자연스럽게 0이 되는 상황이고 저 식에서 양변에 이제 제곱식을 다 나누시면 이제 제곱식을 나누시면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되고 다시 w 더하기 w분의 1에 대한 식으로 다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제곱하시면 w에 제곱하고 이제 w 제곱분의 1이 이제 그대로 나오는 상황이고 이 항도 지금 사실 있는 상황이고 뭐 뒤에 상수항이 지금 1인데 여기 제곱을 하다 보면 이제 상수가 이제 2로 나오니까 사실 뭐 2에서 다시 1을 빼면 정확하게 1이 맞으니까 다시 식을 바꿔 쓰시면 이런 형태의 식으로 이제 바꿔 쓰실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처럼 식을 쭉 다시 변형하시면 이 부분을 잠깐 연두색으로 표시해 보면 이제 연두색에 대한 뭐 2차식 형태라는 걸 확인한 거나 마찬가지고 뭐 근해 공식을 확인해 주시면 연두색 값이 확인이 되죠.
그래서 w 더하기 w분의 1에 대한 2차식을 지금 확인했고, 뭐 근의 공식을 거쳐서 뭐 답을 확인하시면 사실 뭐 2분의 1 더하기 빼기 루트 5, 뭐 더하기나 빼기가 사실은 근의 공식에서 해로 다 나오긴 할 텐데, 사실 뭐 얘가 이제 w가 코사인 5분의 2파이 더하기 i 사인 5분의 2파이고, w분의 1은 연결부만 마이너스로 써져서 코사인 5분의 2파이 빼기 i 사인 5분의 2파이여서 그 둘을 더하게 되면 뭐 사인 부분은 소거가 되고 그냥 코사인 부분만 남게 될 텐데, 뭐 요 각으로 나와 있는 이제 5분의 2파이가 일사분면 각이라서 물론 코사인 값은 당연히 양수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뭐 더하기 부호로 연결되어 있는 값으로 써주시면 돼요. 이제 빼기로 연결된 값은 당연히 음수가 나오니까 이제 더하기로 연결된 값, 근의 공식 중에서 더하기로 연결된 값이 w 더하기 w분의 1이다. 뭐 이렇게 확인을 한 상황이 돼요. 결국은 w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확인한 요 원소 자체도 당연히 k 원소가 될 텐데, 당연히 유리수를 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루트 5도 당연히 갖고 있는 상황을 확인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k는 루트 5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w 더하기 w분의 1을 직접 근의 공식을 구해보고 난 다음에 루트 5를 갖고 있는 거다. k는 루트 5를 갖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확인해둔 루트 5하고 기존에 갖고 있는 여기 베타하고 이 w들을 다 이용을 해서 10제곱근 5가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계산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좀 미리 좀 적어 두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5의 10분의 1승을 지금 만들어내는 식이 좀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루트 5인 5의 2분의 1승하고, 사실 베타는 이제 5승분호 5가 지금 식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5의 5분의 1승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5의 2분의 1승 부분하고 5의 5분의 1승 부분을 적당히 연산을 시키다가 5의 10승분의 1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게 되는데, 결국 계산 과정에서 2분의 1에다가 적당히 곱하고 5분의 1에다가 적당히 곱해서 10분의 1이 나오는 계산을 계산해서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가로 쪽에 들어갈 애들을 계산해서 필요하게 되는데, 뭐 10을 양변에 곱해서 좀 다시 써보면 이런 가로값이 결국 필요한 상황이 오게 되는데, 물론 가로값이 유일하진 않을 텐데 뭐 가로값으로 들어갈 것 중에 뭐 앞에 가로에다가 1, 뒤에 가로에다가 마이너스 2 같은 걸 쓰시면 정확하게 등식을 만족하는 상황이 되, 마찬가지로 여기 1과 이제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정확하게 이제 마찬가지로 등호가 만족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지금 확인한 식을 이제 다시 써보면 이제 5의 2분의 1승에다가 몇 승을 하고 5의 5분의 1승에다가 이제 몇 승을 했을 때 5의 10분의 1승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거나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확인해 둔 값이 1하고 마이너스 2였는데 여기를 1승하고 여기를 지금 마이너스 2승을 하면 정확하게 5의 10분의 1이 되는 거다를 확인한 부분이에요. 뭐 당연히 그걸 지금 확인해 둔 상황이 오죠. 여기 우변 쪽은 뭐 지수 쪽이 이 둘을 곱하고 이 둘을 곱하고 이제 더하는 계산이 지수 쪽에 들어갈 건데, 그게 정확하게 이 부분에 써져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정확하게 10분의 1이 되도록 찾아온 거기 때문에 식을 만족하는 1과 마이너스 2가 지금 저희가 찾아놓은 부분이고, 화면이 조금 올라갔는데 잠깐 다시 조금 내려고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해 둔 계산은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해보시면 결국 여기 5의 5분의 1승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승을 시키는 부분이 필요한데, 결국은 베타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승을 시키는 부분이 필요한 거랑 마찬가지. 그래서 베타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승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여기 지금 루트 5는 그대로 1승을 하는 부분이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베타를 이제 마이너스 2승을 하게 되면 뭐 첫 줄에 지금 베타가 써져 있는데, 이게 뭐 베타를 이제 마이너스 2승 하시면 물론 5의 5분의 1승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승한 부분도 생기지만 요 2의 i 5분의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2승을 한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마이너스 2승을 하게 되면 물론 2의 i의 마이너스 5분의 2파이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5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이 부분하고 여기 이 부분하고를 계산하면 정확하게 이제 5의 10분의 1승이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만 지금 정확하게 없어지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w를 곱하면 정확하게 1이 돼서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베타를 지금 마이너스 2승하고 이제 루트 5를 곱하다 보면 이제 5의 10분의 1승이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추가적으로 여기 2의 마이너스 i의 5분의 2 파이도 생기는데, 사실 뭐 여기 w를 곱하면 그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10제곱근 5가 정확하게 생기는 부분이다 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어쨌든 지금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지수 쪽에 이제 마이너스 2하고 이 지수 쪽에 지금 1이 오면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여기 밑에 이 부분에서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1하고 마이너스 1을 그렇게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10제곱근 5가 K에 있다를 확인했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인 10제곱근 5가 첨가되고 나면 K의 부분체가 되는 이 상황에 대한 확인이 이제 맞춰졌어요. 이제 남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문제에서 알파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고, 그 알파에 대해서 유리계수 최소기하학 방식을 찾아라 라는 게 지금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근데 저희가 아까 이제 뭐 아까 예시 답안을 써내려가는 과정에서 이제 W를 원식 5제곱근으로 이제 두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 더하기 앞부분은 정확하게 이제 W라고 쓰시면 이제 같은 상황이고, 그 W로 다시 뒷부분을 표현하면 정확하게 W의 2분의 3승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알파는 W하고 W의 2분의 3승이 더해지는 표현으로 이제 쓴 거랑 이제 같은데, 사실 이 둘을 이제 곱하시면 결국 W의 2분의 5승이 되는데, 물론 2분의 5승을 정확하게 하면 이제 평각이 파이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W의 1승과 W의 2분의 3승이 더해져 있는 값이 알파로 주어져 있는데, 그 더하기 왼쪽 오른쪽 값을 이제 곱하시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더 곱해서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2분의 3승을 다시 쓰실 때 마이너스 w분의 1이라고 쓰시면 돼요. 곱한 게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하기 뒤쪽을 마이너스 w분의 1 이렇게 바꿔 쓰셔도 같아요. 그래서 결국 알파 자체를 w하고 w분의 1을 뺀 거다 뭐 이렇게 쓰신 상황하고 같아요. 그래서 알파를 이렇게 써놓고 나서 알파를 물론 제곱을 하시면 이제 w 빼기 w분의 1을 제곱한 거랑 물론 같고, 사실 저희가 앞서서 w 더하기 w분의 1의 값을 구해놨었죠. 잠깐 앞에 화면을 가보시면 이렇게 구해놨었어요. w 더하기 w분의 1의 값을 구해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 값을 저희가 구해놓은 게 있어서 요 값을 이용해서 여기 w 빼기 w분의 1의 제곱값을 물론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곱하고 이제 4를 빼시면 정확하게 요 w 빼기 w분의 1을 제곱한 값하고 정확하게 같고, 저희가 요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앞 화면에서 이미 구해놓은 게 있어서 직접 이 부분의 계산을 이제 맞출 수가 있고, 맞추시면 이렇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알파의 제곱값이 저렇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뭐 양변에 2를 곱하고 이제 5를 더하시면 정확하게 루트 5가 되는 상황이고, 물론 얘를 한 번 더 제곱을 하게 되면 유리계수로 되어 있는 알파에 대한 뭐 4차식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게 정리되고 나면 이런 4차식이 얻어지게 돼요. 그래서 알파에 대한 4차식 중에서 유리계수 다항식을 찾은 상황이 와요. 그래서 이런 4차식이 알파를 근으로 갖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확인이 바로 되는데, 물론 소수를 오로 택해서 아이친센 판정법을 적용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 기하성이 바로 확인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하성도 확인이 되고 알파도 이제 근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묻고 있는 이제 알파를 근으로 갖는 유리계수 최소기하학 다항식은 이 4차식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냥 다시 한번 보시면, 사실상 알파는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값으로 이제 줬었는데 그 두 개를 곱해 보시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이 뒷항을 이렇게 다시 바꿔서 쓰실 수가 있게 되고, 결국은 알파를 이렇게 뭐 w하고 w분의 1을 뺀 거다라고 쓰실 수가 있고, 사실 이 뺀 값을 제곱을 했을 때 더한 값을 제곱한 값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더한 값은 앞 화면에서 구해놓은 값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파의 제곱값이 완전히 정리가 돼요. 그래서 뭐 다시 뭐 넘겨놓고 나서 제곱을 한 번 더 하시면 4차식 중에 알파를 근으로 가는 4차식이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그 4차식이 정확하게 판정법에 의해서 기하학이 또 확인이 되기 때문에 기하학 다항식을 이제 마무리하실 수가 있어요. 예, 여기까지 해서 저희 3교시 기출풀이를 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